2025년 12월이었죠. 미국 텍사스에 있는 자산 60억 달러 미만의 아주 작은 커뮤니티 은행 하나가 갑자기 시장의 모든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모네뱅크. 네, 모네뱅크. 근데 사실 이 은행이 주목받은 게 단순히 이름을 바꿨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암호화폐 인프라뱅크라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 표면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작은 동네 은행이 갑자기 금융계 최첨단, 그리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의 중심이 되겠다고 나선 거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텍사스의 이 작은 은행이 어떻게 비트코인, 정치, 그리고 거대 자본이 얽힌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이걸 단순히 한 은행의 사업 전략, 변경, 이렇게만 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융, 기술, 그리고 정치 지형의 변화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전통 금융과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볼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모네뱅크,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보니까 역사가 꽤 있는 은행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작은 1988년 빌 세이빙스 뱅크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아주 평범한, 정말 평범한 소규모 커뮤니티 은행이었습니다. 빌 세이빙스 뱅크. 네. 수십 년간 그냥 텍사스 지역 사회에 대출해주고 예금 받으면서 조용히 운영되던 곳이죠. 그랬던 은행이 2025년에 들어서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엑스디뱅크로 이름을 바꾸더니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또 모네뱅크로 맞아요. 또 바꿨죠. 1년 사이에 2번이나 간판을 바꿔단 건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내부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신호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재브랜딩은 단순한 이미지 쇄신 차원이 아니었어요. 은행의 DNA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죠. 특히 암호화폐 인프라뱅크가 되겠다는 선언은 기존 은행업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아, 그게 어떤 의미죠? 기존 은행업의 공식이라면? 전통적인 은행은 고객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고 그 이자 차이, 그러니까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직접 취급하고 보관하고 결제하는 그런 금융 인프라 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입니다. 이런 과감하다 못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변화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작은 은행이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리는 없고요.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건가요? 바로 억만장자 앤디 빌입니다. 앤디 빌. 네, 이 은행의 소유주죠. 그리고 앤디 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뉴스를 넘어서 정치 드라마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아, 앤디 빌이라면 그 유명한 포커 플레이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프로 포커 선수들이랑 수백만 달러를 걸고 대결해서 유명해진 인물이잖아요. 작은 판에는 절대 끼지 않는 아주 공격적인 승부사로 알려져 있죠. 네, 그의 그런 성향이 이번 은행의 변신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앤디 빌은 단순히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니라 2016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적인 재정 후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이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예상되는 친비트코인 정책 기조랑 은행 소유주의 이 정치적 커넥션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이 유망하니까 뛰어든다 이런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죠. 이건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서 규제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새롭게 열릴 디지털 금융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룰메이커가 되겠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일 수 있습니다. 와... 특정 정치 세력과 금융기관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새로운 금융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부 분석가들은 이 모네뱅크를 단독으로 보지 않고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하더라고요.
친 비트코인 파워 네트워크라는 개념까지 등장하던데요. 이건 정확히 뭘 위하는 건가요? 분석가 잭 세이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개념인데요. 트럼프와 연관된 특정 개인 및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거대한 금융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 블록이요? 네,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정치적 영향력을 등에 업고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프라 자체를 직접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금융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소 같은 서비스와는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인프라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지난 수십 년간 모든 금융거래는 정부가 만든 달러 고속도로 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는 그 옆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재로 포장된 사설 유료 도로를 하나 더 건설하려는 것 같아요. 사설 유료도로.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결제, 청산, 자산 보관, 대출 같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서비스를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 나란히 존재하는 대체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구상인 거죠. 와, 정말 거대한 구상이네요.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 이 사설 유료도로 건설 프로젝트에는 모네뱅크 말고 또 어떤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분석가들은 여러 기업들을 연결고리로 지목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 금융 회사인 캔터 피츠제럴드가 있어요. 켄터 피츠제럴드. 네, CEO인 하워드 루트닉은 트럼프의 오랜 지지자로 알려져 있고 이 회사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아, 테더. 그러니까 켄터 피츠제럴드는 전통금융 시장으로 들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테더는 그 위를 달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차량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겠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캔터는 테더가 전통금융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돕고 테더는 이 네트워크에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를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모네뱅크는 이 모든 활동을 위한 합법적인 온램프, 즉 고속도로 진입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21 캐피털이나 메타플래닛 같은 투자사, 스트라이브, 스트라이크 같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이 네트워크의 일부로 거론됩니다. 정말 많네요. 네. 심지어 트럼프 미디어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처럼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까지 포함되죠. 그런데 잠깐만요. 아무리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해도 은행이 이렇게 대놓고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드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그게 핵심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규제 당국이 엄청 부정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은행은 가장 보수적이고 규제가 심한 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의 핵심 답변이 됩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규제 환경에 극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아, 규제가 바뀌었다? 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나 통화감독청 OCC 같은 연방기관들이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강경한 반암호화폐 지침들을 완화하거나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냈다면 이제는 어떻게 안전하게 할지 규칙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전 행정부 시절에 발표됐던 OCC의 해석서신 1179호 같은 것들이 재검토되고 있어요. 이 서신은 은행이 암호화폐 준비금을 보유하는데 아주 엄격한 제한을 뒀었는데 이게 풀릴 수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십억 달러의 기관 자금이 시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셈이죠. 이런 규제 완화 기조가 모넷뱅크 같은 은행들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지너스 액트 같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논의도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겠네요. 물론이죠. 사실 저도 그 법안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질루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는 법안인데요. 이게 통과되면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사실상 정부의 공인을 받은 금융기관처럼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군요. 네. 규제가 불확실할 때는 기업들이 몸을 사리지만 이렇게 명확한 규칙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죠. 정리하자면 변화하는 규제, 새로운 기술,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배경,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지금이 바로 작은 은행이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이런 새로운 흐름이 가져올 기회와 리스크, 양쪽 측면을 모두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기회이자 의미는 암호화폐가 더 이상 서브컬처나 일부 기술 전문가들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핵심 일부로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네, 은행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금융기관이 직접 인프라를 제공하게 되면 암호화폐의 접근성과 안정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과거의 그 변동성 큰 도박이라는 인식이 안정적인 금융자산으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트코인 관련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 비트코인을 해킹 위험이 있는 거래소가 아니라 연방정부의 예금자 보호를 받는 은행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리스크도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첫째, 금융이 특정 정치 세력과 이렇게 깊게 얽히게 되면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방향이 바뀔 때마다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정책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아, 정권 교체 리스크. 네, 이번 행정부에서 허용됐던 사업이 다음 행정부에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금융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저는 다른 시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제도권 은행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 아닌가요? 산업이 더 성숙해지고 은행 수준의 엄격한 규제와 컴플라이언스를 따르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금융 안정성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리스크가 보여요. 그건 뭔가요? 자산 규모가 60억 달러도 안 되는 작은 커뮤니티 은행이 수천억, 수조 달러 규모의 변동성 큰 암호화폐 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해서 대규모 인출 사업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 작은 은행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충격이 은행 시스템 전체로 번질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텍사스의 작은 은행 모네뱅크의 변신은 단순히 하나의 흥미로운 트렌드가 아니네요. 네, 절대 아니죠. 2025년 현재 미국의 금융, 정치, 암호화폐 산업이 교체하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미래 금융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범했던 동네 은행이 억만장자 소유주의 정치적 야망과 맞물려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금융계의 중심으로 뛰어든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앞으로 모네뱅크와 유사한 시도를 하는 작은 은행들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거대한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공룡은행들이 규제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동안 오히려 몸집이 가볍고 의사결정이 빠른 작은 은행들이 먼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금융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이 모네뱅크의 사례는 정치적으로 연결된 한 괴짜 억만장자가 주도하는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수많은 작은 은행들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기존 금융 질서에 도전하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금융 인프라 그 자체가 되어가는 거대한 전환기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